관계에서 상처받은 당신이 오히려 자책하는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끝까지 사과도 후회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예민하다고 말하거나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듯이 행동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모든 인간이 후회를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 즉 본질적으로 악한 사람들의 심리를 깊이 탐험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심리 분석을 넘어서 인간 존재의 근본적 문제와 윤리적 의식의 본질을 다루는 철학적 탐구가 될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도덕적 존재로 태어납니다. 우리 안에는 타인의 고통을 감지하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잘못에 대해 괴로워하는 양심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양심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마치 생맹인 사람이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듯 이들은 도덕적 감각 자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낍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의 작동입니다. 우리는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근본적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이런 죄책감 자체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자신과 분리된 별개의 존재이며 때로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공감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이들은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라고 불리는 이들이 바로 이런 특성을 보입니다. 이들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고 심지어 자신이야말로 피해자라고 믿습니다. 정의는 나에게 있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며 타인이 받는 상처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양심 결핍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기준이 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예 그런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현상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타인의 존재 자체를 온전히 인식하지 못합니다. 타인이 나와 같은 의식을 가진 존재라는 기본적 이해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물을 대하듯 사람을 대하며 자신만이 진정한 주체이고 나머지는 모두 객체라고 여깁니다. 양심은 타인의 감정을 감지하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능력입니다. 후회는 바로 이 양심이 작동한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느끼는 그 불편함은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특성이며 동시에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감정인지 능력이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타인의 눈동자에서 슬픔을 읽어내지 못하고 목소리의 떨림에서 두려움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얼굴 표정의 미묘한 변화도 그들에게는 그저 무의미한 근육 움직임일 뿐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며 오직 자기 감정만이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여깁니다. 심리학 실험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타인의 눈동자나 표정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공감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활동이 현저히 낮거나 아예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타인의 감정은 이해해야 할 정보가 아니라 그냥 무시해도 되는 잡음에 불과합니다. 이들의 대표적인 말들을 들어보면 그 특성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건 당신이 예민한 거죠. 이런 말들 뒤에는 진정한 무관심이 숨어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그 순간이 그들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상대를 예민하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존재론적으로 접근해보면 이들은 타인과의 진정한 만남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진정한 만남이란 타인을 온전한 존재로 인정하고 그의 내면 세계를 존중하며 함께 어떤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모든 관계는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적 관계일 뿐입니다.
이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린 시절의 애착 관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애착이 형성되지 못했을 때 타인과의 정서적 연결 능력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능력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학습되는 능력입니다. 사랑받는 경험을 통해 타인도 나처럼 감정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이런 경험이 부족하면 공감 능력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습니다. 자아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에 타인과의 연결, 감각이 무시되거나 억압당한 사람들은 감정이라는 언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합니다. 감정은 단순한 생리적 반응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가지는 소통의 도구인데, 이를 배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애정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들에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도구이거나 위협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법, 배려하는 법, 함께 아파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 타인을 이용하거나 방어하는 방식으로만 관계를 맺습니다. 윤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도덕적 감각은 교육을 통해 형성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능력,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능력, 자신의 행동이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능력은 모두 어린 시절의 경험과 교육을 통해 발달합니다. 하지만 이런 도덕적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도덕적 판단력이 결여된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악인은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문법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그런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가 전혀 내재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악인들의 말과 행동을 잘못 해석합니다. 그때는 나도 힘들었어라는 말을 듣고 그들이 후회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변명이지 후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후회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받은 상처를 공감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말까지 해야겠냐라는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감정 역전 전술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오히려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어쩌라고라는 식의 무감정 방어는 더욱 명백합니다. 이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완전한 무관심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미안하다는 말마저 무기로 바꿉니다. 미안하다고 했잖아라며 마치 사과를 했으니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행동하거나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행동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사과는 진정한 책임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과는 책임을 지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며 구체적인 변화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반면 핑계는 책임을 밀어내는 행위입니다. 상황의 탓으로, 상대방의 탓으로 어쩔 수 없었던 일로 포장하여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 사이의 연결고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기본적인 인과관계, 내가 한 말과 행동이 상대방의 마음에 어떤 상처를 낼 수 있다는 기본적인 이해가 없습니다. 마치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것처럼 도덕적 법칙도 무시합니다. 악인들의 관계 파괴 패턴은 매우 체계적입니다. 처음에는 착한 척합니다. 매력적이고 배려심 많은 모습을 보여주며 상대방의 마음을 얻습니다. 이 시기에 그들은 마치 이상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제공해 줍니다. 점차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차단시킵니다. 미묘하게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자신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서서히 자신의 판단력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돌변합니다. 더 이상 착한 모습을 유지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면 본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반성 없는 공격이 시작되고 반복되는 착취가 일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호소해도 변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 심한 공격을 가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그랬어라는 말은 이들의 대표적인 전략입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을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합니다. 통제와 지배를 사랑과 보호라고 말하며 상대방이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식의 현실 왜곡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감각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후회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수백 번 반복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한 번 실수하고 후회하면서 배우고 성장하지만 이들은 후회라는 학습 기제가 없기 때문에 평생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상대방이 떠나면 다른 사람을 찾아 똑같은 과정을 반복할 뿐입니다. 이들이 당신을 시험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상화시키려 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라고 말하며 당신의 감각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래도 난 너밖에 없어라고 말하며 죄책감을 유발시킵니다. 이런 말들은 모두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고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자신의 자유와 책임을 철저히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며 따라서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실존적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외부 상황이나 타인의 탓으로 돌리며 자신은 항상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악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해서 희망 고문을 당합니다. 언젠가는 후회할 것이다. 깨달을 것이다. 변할 것이다 라는 희망을 품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우리 자신의 선한 마음을 그들에게 투영한 것일 뿐입니다. 악인의 무표정하고 조용한 태도에 우리는 죄책감을 투영합니다. 그들이 말이 없으면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화를 내지 않으면 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저 무관심일 뿐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반응을 보일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나쁜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가장 교묘한 전략입니다. 당신의 양심을 이용하여 당신 스스로 자신을 공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바로 그 능력을 악용합니다. 이들은 당신의 양심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당신이 착하고 배려심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당신을 조종합니다. 너는 착한 사람이니까 이해해 줄 거야. 너는 넓은 마음을 가졌으니까 용서해 줄 거야 라는 식으로 당신의 선함을 압박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윤리학적으로 보면 이는 매우 교묘한 도덕적 조작입니다. 도덕적 가치를 악용하여 부도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사랑, 배려, 이해, 용서 같은 아름다운 가치들을 왜곡시켜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대응 전략은 명확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감지하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관계란 상호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미안하다는 말보다는 행동의 반복 여부를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후회는 행동의 변화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후회는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후회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후회는 또한 관계를 회복하게 만드는 치유의 힘이기도 합니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마음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후회가 없다면 성장의 동기도 없고 관계 회복의 의지도 없습니다. 이들은 평생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며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후회라는 감정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특성입니다. 동물들은 본능에 따라 행동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반성적 사고 능력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도덕 철학에서 말하는 도덕적 진보는 바로 이런 후회와 반성을 통해 가능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우며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도덕적으로 성숙해집니다. 하지만 후회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도덕적 진보가 불가능합니다. 현상학적으로 분석해보면 후회는 시간 의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가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이 있어야 후회가 가능합니다. 과거의 행동에 대해 현재의 내가 책임을 느끼고 미래의 나는 더 나은 선택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후회의 본질입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기대하지 말고 나를 보호하는 선택을 할 때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에너지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세요. 후회하지 않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은 후회할 능력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생명인 사람에게 색깔을 구분하라고 요구할 수 없듯이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공감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건강한 관계를 선택하세요. 당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당신의 아픔을 이해하며 함께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세요. 후회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관계의 파트너입니다. 인생은 너무 짧고 소중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의 무감각한 세계에 자신을 가두지 마세요. 당신은 후회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며 성장할 줄 아는 아름다운 인간입니다. 그런 당신에게 어울리는 관계, 그런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하지만 진정한 철학적 질문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악이라고 부른 것들,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과연 악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인류가 수천 년간 고민해온 가장 깊은 질문 중 하나입니다. 혹시 우리가 악인이라고 부른 그 사람도 어린 시절에는 누군가의 소중한 아이였을 것입니다.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는 순수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더 깊이 생각해보면 평범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이야말로 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극악무도한 괴물이 아니라 그저 생각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일상의 악들 말입니다. 무관심으로 상대방을 외면하거나 편견으로 누군가를 배제하는 것과 생각 없이 따라가는 집단의 폭력들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고, 내가 외면한 그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고 후회하고 있을까요? 선과 악이라는 구분 자체도 절대적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시대와 문화, 상황에 따라 선악의 기준은 달라져 왔습니다. 한 시대의 선이 다른 시대의 악이 되기도 하고, 한 문화의 미덕이 다른 문화의 죄악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면 모든 판단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복잡성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확신에 찬 판단보다는 겸손한 성찰이, 단정적인 결론보다는 끝없는 질문이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들어줍니다. 악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악인에게 당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철학적 깊이와 현실적 지혜는 함께 가야 합니다. 복잡성을 인정하면서도 나 자신을 보호할 줄 알아야 하고,
타인을 이해하려 노력하면서도 경계를 설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성찰하며 끊임없이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답은 없을지도 모르지만 질문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를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줍니다. 후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후회의 복잡성도 이해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타인을 판단할 때는 겸손하되 자신을 보호할 때는 현명하십시오. 그것이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철학적 태도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깊이 있는 철학적 탐구를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인간 존재의 근본적 문제들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